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네, 건강관리 잘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치과에서 중요한 상병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상병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병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상병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병명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련된 내용에서는 보철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상병명을 주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병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환자분이 우리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분명히 치과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환자분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에 해당하는 분명히 질환이 있거든요. 그 질환의 명칭, 이거를 상병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병명은 그 진단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어떠한 상병명의 이름인지 그 원인과 증상을 보시고 진단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보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내과 가면 감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치과에 오시면 사랑니에 뭐 발치를 한다든지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 이름 그 질환의 각각의 이름을 상병명이라고 해서 치과에서 청구하고 있는 모든 보험 청구는요, 이렇게 상병명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환자분이 사랑니 때문에 오셨죠? 자, 사랑니를 발치하고 싶어서 또는 사랑니를 뽑고 싶어서 오셨을 때 저렇게 상병명이라는 이름. 자, 저기에 보면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K01.173이라는 숫자로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 옆에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이라는 이렇게 한글 이름도 있어요. 자, 진료 기록부에 기재를 하실 때는 저렇게 코드 번호를 입력하셔도 괜찮고요. 한글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병명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떠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상병명이 다 따라 붙는다고 했어요. 행위별로. 자, 그랬을 때 어떤 거는 3자리가 있고 어떤 건 5자리가 있고 어떤 건 6자리가 있고 이렇게 기타 등등 아마 자릿수가 좀 다를 거예요. 자, 보통 상병명의 이런 기호는요. 그 자릿수가 몇 자리까지 있냐라고 해서 3자리냐, 4자리냐, 5자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요. 맥시멈으로 5단위, 5자리까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병명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그 숫자 거기에는 보통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K, Q, S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그 가장 큰 영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대분류라고 합니다. 자, 이 대분류 칸에 어떤 영어 알파벳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대분류의 첫 번째 그 칸의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라는 것도 들어가지만 J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이런 질환의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상악동염, 그 치아에 얼굴에는 보통요 이렇게 광대뼈라고 표현하죠. 자, 이 부분이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뭐 비염이 생긴다든지 축농증염이 생긴다든지 상악동과 관련된 어떤 염증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럴 때 호흡기 계통의 제2질환 코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아마 상악동염으로 인해서 오히려 치아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보통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의뢰를 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진단명이 제2에 관련된 상병명이 들어가겠죠. 자, 다음은 K입니다. 우리가 K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K입니다. 자, K는 소화계통의 질환이에요. 자, 소화계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저작을 해서 삼킬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소화계통의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가장 사용하는 이 K는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K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 그림에 보는 것처럼 K00, K01, K03,
K10번까지 해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죠. 자, 치과에서는 소화계통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K계통은 이제 10까지 해서 가장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W에서는 Q라는 알파벳 Q를 사용해서 상병명이 나가기도 합니다. 자, 알파벳 Q 같은 경우에는 그 선천기형 또는 염색체에 대한 이상, 특히 우리 구수염, 구결, 이렇게 입술과 왼쪽, 오른쪽 입술 서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쁜 입술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입술들의 모양이 조금 선천적으로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 Q라는 그 상병명의 대분류를 따라 붙습니다. 자, 보통 아마 Q라는 상병명을 따라 붙게 될 경우에는 보통 대학병원 쪽에서 가장 많이 쓰겠죠. 일반 의원급에서는 Q라는 걸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요. 자, 다음은 S입니다. 자, S 같은 경우에는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라고 되어 있죠. 자, 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상성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입술이 찢어졌다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S이고요. 자동차 보험 청구에도 가장 많이 외상에 관련돼서는 특히 교통사고를 많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S상병명을 가장 많이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분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중분류입니다. 자, 대분류는 알파벳으로 크게 큰 틀에서 봤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자, 중분류는 조금 더 세세하게 그 대분류 안에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치과 파트에 있는 이 중분류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 자주 사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렇게 K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분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K에서도 K00부터 K10까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중분류라고 합니다. 대 안에서도 다시 또 분류를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K00. 자, 00으로 시작하는 거는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입니다. 선천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조기 맹출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자, 이걸 00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다음은 01입니다. 자, 01은 매몰치, 매복치. 자, 우리가 사랑니 매복되어 있을 때 매복에 가장 많이 숨어져 있는 채를 매복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01, 중분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2는요, 치아 우식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은 치료하는 것 중 하나이죠. 자, 충치가 생겼을 때 각각의 충치에 관련된 상병명이 저렇게 K02의 0부터 K02.9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아질 우식 K02.1 요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병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상병명을 쓸 때 팁은 반드시 이 상병명 여러 가지 중에서 골고루 사용한다라가 팁입니다. 자, 우리가 우식에 관련된 충치 치료에 관련돼서 보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상아질 우식 1개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뭐 시멘트질의 우식이 있다든지 뭐 기타 치아 우식이 있다든지 이렇게 코드를 좀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혹시 상병명을 한 가지만 단독으로 몰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상병명을 최소 치아 우식이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 조금 더 넓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진단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03이에요. 자, 치아의 경조직의 기타 질환에 관련된 그 코드인데요. 자, 이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마모입니다. 자, 교환면의 마모 또는 그 인전면의 마모 또는 기타 명시된 형태의 치아의 교모. 보통 서비컬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자,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한 번 더 이렇게 맹출이 하게 되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100세까지 연구치를 쭉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닳아져요. 그러면 그 닳아진 부분이 굉장히 시려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마모나 교모나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자, 다음은 치아의 경조직 기타 질환입니다. 자, 신경치료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신경치료는 치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치수염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른 기타 질환도 쓰고 있지만 혹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우리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했을 때 혹시나 우리 치과는 비가역만 사용하지 않나? 자, K04.01이 비가역이죠. 자, 근간치료하면 무조건 비가역? 이렇게 세팅되면 안 됩니다. 비가역도 가능하지만 다른 상병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골고루 써달라고 제가 아까 한 번 더 언급해드렸죠. 그 부분 한 번 더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공으로 되어져 있는 치은염, 치주 질환입니다. 자, 요즘 TV 가장 많이 틀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인사돌 이런 거 치주에 관련돼서 예방에 관련된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 랭킹 안에 드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이래요. 그래서 이 치주에 관련된 질환 또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또는 이 치석 제거가 연일해가 되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이런 부분이 05 코드이고요. 자, 06 코드입니다. 이때는 기타 장애인데요. 어떠한 부분으로 치은 또는 무치성의 치조 융선, 자, 이런 걸로 해서 어떠한 장애들이 생겼을 때 06 코드를 많이 보고 있고요. 자, 07 코드는 치아의 얼굴 이상. 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이 정도 많이 쓰진 않지만. 자, 08에 관련된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불규칙한 치조 돌기 많이 쓰죠. 네,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 틀니가 들어갈 때 틀니가 걸리게 할 수 있는 뼈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때 K08.81, 네, 요 코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은 구강 영역의 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낭은 일반 치과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병원급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낭, 시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영역 또한 공구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보고요. 특히 10번에서는 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요즘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면 턱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턱에 턱 관절염이죠, 일종의. 그래서 턱에 대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턱의 치조염, 특히 이렇게 발치와 재소파술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상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볼게요. 자, 중분류까지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 소분류 한번 볼까요? 자, 소분류는 자, 거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표처럼 3, 4, 5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4번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5번까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치수염이라는 상병명을 보면요. K04.0이지만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끝자리가 00이라는 가역점 치수염 또는 01이라는 비가역점 치수염, 09라는 상세불명 치수염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다음 파절에 관련된 겁니다. 자, 파절에 관련된 거 S025, S02.5인데요. 그 뒷자리가 자, 끝자리가 52, 2가 붙게 되면 범낭질 파절. 자, 3이 붙으면 치수 침범이 없는 치간 파절. 이렇게 해서 9까지 내려가고 있죠. 자, 파절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치아가 쪼개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쪼개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성치주염. 자, 치주 상병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부화를 시켜보면 자,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건 단순 치주염, 끝자리가 1로 끝나는 건 복합치주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병 중에 하나이죠. 자, 이렇게 소분류는 끝자리가 무엇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네,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상병 기호는요. 자, 3단위 대중소를 구분해서 3단위, 4단위, 5단위가 있었고요. 자, 물론 메디컬은 6단위까지 있지만 치과는 최대 5단위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3단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K02.1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 K 그 소화기계 계통, 소화계통의 어떠한 질환이었고 중분류 02 치아 우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소분류에서는 상아지르 우식 이렇게 해서 네, 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세 자리로 입력해서 3단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4단위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비가역적 치수염입니다. 자, K04, 네, 04.01인데요. 그 끝자리에 비가역적 치수염의 끝자리 1로 끝나는 부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릿수를 보고 아, 이렇게 치과는 4단위로 되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단위죠. 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사랑니 뽑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이죠. 요걸 5단위, 자리가 5개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각각의 대, 중, 소, 그 다음에 세분류, 세세분류 다 적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과는 모든 항목에 따라서 저렇게 네, 분류가, 상병이 분류가 되어져 있고 최대 5단위까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죠. 자,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병명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익숙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보철 치료, 우리가 틀니를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보철 치료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상병명이 어떤 부분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일단 임플란트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 정도, 그죠? 2개까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은 평생 2개까지만 임플란트 보험이 네, 국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K08.1이라는 상병명입니다. 자, 임플란트는요, 딱 상병명이 저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상병명 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을 세팅하실 때 저렇게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을 설정을 해두시면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저렇게 상병명이 변경되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상병명을 어떤 것들을 쓰고 있고 어떤 걸 자주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끔 설정을 해두시면 쓰기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제거술에 관련된 상병명 한번 볼까요? 자, 임플란트를 왜 뽑았는지. 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뭔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를 했을 때 그 제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세요. 그게 복합치주염처럼 치주인지 아니면 이렇게 파절이 돼서 한 건지. 자, 이거에 따라서 상병명이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파절 때문에 그렇다면 파절 상병명이 정확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청구하실 때 프로그램에 잘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제거를 했을 때는 픽스처 제거할 때는 악플레 고정류 금속 제거 수술. 자, 파절이 됐거나 뭔가 스크류가 부러졌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병명을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 코드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틀니입니다. 이번에는 틀니도 임플란트 틀니는 보철로 묶여져 있어서 그 상병명은 K08.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다음은 틀니를 AS하는 틀니 유지 관리라고 하죠. 자, 틀니 유지 관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병명 Z46.3입니다. 자, 요거 코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치과에서 틀니 유지 관리를 적용할 때 인공치수를 한다든지 의치상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 요런 상병명을 세팅해 놓으시고 요 상병명 위주로 주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네, 삭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병명을 잘못했을 때 삭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보철물 또는 수복물을 제거하는 상병명입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인내이를 뜯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지하이를 제거했을 때 이 제거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식인지 아니면 치주질환인지 요거를 그때그때 진단을 하시면 그 진단에 관련돼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로 고정하진 않고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세팅해 놓으면 그 중에 골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밑에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어떠한 행위를 클릭을 하시고 그 밑에 제가 TX에 관련된 상병 목록을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치과에서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병명을 저렇게 세팅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재부착입니다. 자, 보철물이 잘 쓰다가 한 번씩 이렇게 빠질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또한 같이 Z46.3 코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상병명 어렵지 않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상병명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보철의 파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병명을 주로 쓰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2부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